갑자기 쓸데없는 말이긴 한데요. 여러분들 혹시 주변에 머리 좋은 사람 본 적 있어요? 머리 좋은 사람. 봤어? 봤을까? 전 봤어요. 왜냐면 내가 과학고를 들어갔잖아요. 진짜 머리 좋은 애들이 있어요. 물론 과학고도 기본적으로 학습력이 되고 머리 좋은 애들을 선별해서 끌고 가. 여러분이 보기에 저는 머리가 좋은 편이에요? 나쁜 편이에요? 감히 제가 어떻게 선생님을 논합니까? 아니, 근데 네 머릿속에, 마음속에 그래도 심중 안에 깊은 곳에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과학고에도 분명히 머리가 좋은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기본이 있을 수 있지. 나쁘다기보다는 기본 평균값이 있는데 제가 거기 들어가 보니까 진짜 머리가 좋은 애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 상대방에게 좌절감을 주는 스타일. 머리가 너무 좋아서. 근데 어떤 얘기냐면 똑같이 학교 수업을 받아요. 근데 걔는 필필이 자요. 수업 시간에. 그럼 제가 생각했던 내가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의 이 공부는 9년간 공부했잖아요. 초6, 그다음에 중등 3년. 그럼 9년간 공부할 때는 수업 시간에 잘 들어야 되거든. 그래야 그게 머리에 남아있고 문제를 풀 수 있거든요. 근데 걔는요, 정말 팔짱 끼고 수없이 계속 자요. 처음에 그게 페이크인가 했어. 그래서 걔 때문에 멘탈이 무너져서 공부를 못하는 친구들이 꽤 있었어요. 왜? 걔를 관찰하느라. 저는 어떻게 저렇게 자는데, 그럼 너무 자니까 쌤이 깨워요. 깨워갖고 시켜. 그럼 나가서 다 풀어요. 물론 이제 나중에 보니까, 친해지고 나서 보니까 선행학습을 했던 것도 없지 않아 있어. 근데 그게 아니라 진짜 머리가 너무 좋아요. 근데 이제 내가 그 친구를 가까이 지내면서 되게 친한 친구인데 가까이 지내면서 느낀 게, 결론을 얘기하면 그 친구는 뭐가 되냐면 서울대 법대를 들어갔어요. 과학고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과학고에서 서울대 법대를 들어가려면 내신이 1등급이어야 돼요. 근데 저희 90명 중에서 30명이 과교대로 빠지면 나머지 60명 중에 1등급을 찍으려면 그냥 전교 1등만 1등급을 1, 2등만 1등급을 찍을 수 있어요. 만약에 내신 2등급으로 떨어지잖아요. 그럼 나머지는 수능 점수로 커버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걔는 커버해서 들어갔던 것 같아. 내가 정확하게 얘가 1등급에 2등급인지 모르겠어. 물어보진 않았어. 근데 1, 2등급 안에 있었을 것이고 나머지 수능 점수를 커버해갖고서 결국은 서울대 법대를 들어가서.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머리가 진짜 좋거든요. 근데 게을러요. 고등학교 공부는 얘가 선행을 살짝 했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축착 팔짱 끼고 잠잤어도 가능했는데 얘가 서울대 법대니까 사실을 봤어야 되잖아요. 사실을 무려 10년간 봤어요. 서울대 법대인데. 그래서 그때 과학고에 서울대 법대를 2명을 들어갔는데 내 친구들 중에 한 명은 22살에 서울대 법대에서 사실을 합격했고 얘는 10년이 걸린 거고. 그러니까 이제 똑같이 과학고에 들어간 2명 중에 얘가 공부는 더 잘하고 머리도 엄청 좋았거든요. A라고 하는 친구가. 그래서 그 친구를 다들 머리 좋다고 하고 심지어 걔를 쳐다보느라 나도 마찬가지고 멘탈이 무너져서 이 자괴감? 아, 진짜 머리가 좋구나. 죽었다 깨나도 쟤를 못 따라가는구나. 이런 자괴감을 나만 겪은 게 아니었더라고. 나중에 친해지고 나니까 친구들끼리 다 입모아서 이구동성으로 그놈 때문에 내가 멀쩡하게 갈 수 있는 페이스에 말렸잖아. 이 얘기를 다 같이 이구동성으로 했는데 결국 그 친구가 나중에는 결국 이런 고시급에 대한 시험은요. 플러스 알파 머리가 좋은 것도 중요하지만 엉덩이 힘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는 사법고시를 합격하는데 10년이 걸렸고 B라고 하는 친구는 과학고 있을 때도 정말 엉덩이 힘 붙여앉아서 딱 몸도 진짜 완전히 소처럼 생겼어. 그래서 막 앉아갖고도 막 투지력을 가지고 얼마나 무식하게 공부를 했냐면 얘가 수학과 과학이 안 되니까 유일하게 머리로 외워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영어는 머리 외워서 가능하거든. 그래서 얘가 얼마나 무식하게 공부했냐면 영어 사전을 진짜 무식한 거 이거는 얘가 정상은 아니야. 근데 영어 사전을 약간 스트레스도 있었던 것 같아. 한 장을 외우고 찢어서 자근자근 씹어요. 그리고 뱉어. 아, 이상한 거야. 약간 변태스러워. 근데 그 스트레스였던 것 같고 그냥 우리끼리 약간 반 장난처럼 했던 건데 그걸 지켜본 우리들은 얘는 머리가 나쁘니까 그냥 몸빵으로 버텨야 되는 거고 얘는 머리가 너무 좋으니까 공부를 안 해도 잘하는 거고 이렇게 서로 평가를 하면서 얘를 되게 어떻게 보면 디그레이드를 했던 건데 B라고 하는 친구는 결국 똑같이 서울대 법대를 들어가서 2년 만에 사법고시를 합격하고 김앤장에 대학 졸업하자마자 김앤장으로 들어갔었어요. 그러니까 등등.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머리가 진짜 좋다라고 하는 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혹시나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상대적으로 그런 박탈감을 느낄까봐 그리고 이제 더불어 우리가 수험에 대한 얘기를 하자면 제가 느끼는 머리가 좋다라고 하는 건 이런 거예요. 컴퓨터 같은 거야 이게. 그럼 정말 회전 속도가 빠른 컴퓨터는요. 문제 처리 능력이 빨라요. 그러니까 머리가 돌아가는 속도가 자체가 달라. 그리고 분석하는 깊이와 분석하는 너비가 달라요. 내가 머리 좋다라고 하는 그 친구를 통해서 느낀 게 딱 그거였거든. 그래서 내가 이제 그때 겸손해졌죠. 아, 나는 정말 노말한 컴퓨터구나. 아주 나쁜 건 아니지만 정말 노말한 컴퓨터구나라고 하는 거를 그때 내가 제대로 느꼈기 때문에 그때 그러고 나서 내가 생각하는 거 이거예요. 그럼 내가 앞으로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결국 나는 아까 A라는 친구와 B라는 친구를 봤을 때 내가 생각하는 이 A라는 친구의 이 슈퍼컴퓨터는 내가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어. 왜? 유전적으로 난 이걸 받지 않았거든요. 그럼 내가 이제 결국은 해야 되는 건 뭐? B.
되죠? 그래서 엉덩이 심 붙이고 앉아서 열심히 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거를 처음에 들어가서 A를 보고 좌절했다가 이걸 극복하는 과정에서 겸허해졌어요. 아, 나는 뭐든지 열심히 해야 되는 거구나. A보다 2배, 3배로 노력을 해야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이때 습득하게 됐는데 이런 거죠. A랑 가까이 지내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A가 말하는 방식 중에 굉장히 특이한 게 있어요. 예를 들면 말하는 방식 중에 나한테 얘기를 할 때요. 보통 사람들은 야 이건 이래. 한 가지만 단편적으로 얘기하거든요. 얘는 자 이거는 3가지 방법에 있어서 이런 차이가 있어. 항상 첫째, 둘째, 셋째를 언급해요. 그리고 만약에 이걸 이렇게 한다면 이라고 하면 이건 이렇게 한다면 이라고 해서 한 가지 가정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A안이 안 됐을 때는 그러면 그때는 B안으로 B안이 안 되면 C안으로 항상 기본적으로 뭘 대화를 할 때 3가지씩이 카테고리 분류가 돼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때 보니까 보통 사람들은 단편적으로 생각하는 폭이 좁아. 근데 얘는 A안을 생각하고 그게 안 됐을 때는 그 다음에 B안을 생각하고 그게 안 되면 C안까지 생각하는 폭이 넓은 요게 가능하고 그다음 뭔가 사고력을 가지고 분석한다라고 할 때도 그냥 얘는 이래라고 던지는 게 아니라 자 이때는 3가지 특징이 있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아 물론 친구랑 뭔 대화를 하면서 이거는 첫째, 둘째, 셋째 겁나 이상한 거다. 근데 이게 머리가 좋은 애는 그게 가능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머리가요. 마치 슈퍼컴퓨터처럼 속도도 빠르고 너비도 넓고 깊이도 깊은데 이게 돼 있다라는 것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카테고리가 분류가 돼 있다는 얘기예요. 어떤 상황을 받아들일 때 얘는 이거고 그래서 이때는 이렇게라고 하는 카테고리 분류가 돼 있기 때문에 얘가 막 뛰어난 언변력을 가지고 말을 잘하는 건 아닌데 뭔가를 설명할 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딱딱 분리를 해서 설명을 하니까 듣는 사람도 뭐 하는지가 이해가 돼.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나는 그 능력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결국은 얘를 보면서 닮아가려고 노력을 했던 거죠. 나는 원래 태생은 그게 아닌데 노력을 해. 그래서 가능한 생각을 너비를 넓히려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깊이도 깊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조금 더 분석해서 가지고 가는 힘을 가져가려고 하고 따라가려고 노력을 했던 거지.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성능 좋은 머리 좋은 컴퓨터와 일반 컴퓨터의 차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세상 그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거죠. 제가 공식에 들어와서 제일 놀랐던 게 다른 건 이런 거죠. 한국사 문제는요. 다른 풀이라는 건 없어. 그냥 팩트를 짚고 넘어가는 거지. 세법도 마찬가지야. 다른 풀이 따위는 없어. 그냥 그게 30일 이내니까 30일 이내인 거지 30일이 29일로 바뀌진 않거든. 팩트는 그냥 진리고 팩트야. 근데 이제 회계는 접근하는 사람에 따라서 풀이 방식이 다 달라. 그러면 결국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수험생 입장에서는 하나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의 풀이를 알려주는 게 좋은 거냐라고 하는 질문에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한 가지의 문제에 대해서 풀이 방법이 하나만 있다라고 알려주는 것과 여러 가지 풀이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면서 그 안에 최적화된 풀이를 고민해 보게끔 하는 거 뭐가 더 낫다고 생각해? 당연히 후자예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생각의 범위가 넓어지고 깊이가 깊어져야 어떤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넓이를 넓혀놓고 깊이를 깊혀놨어야 변주된 상황이 들어왔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야. 근데 이걸 단편적으로 어떤 문제가 딱 주어졌을 때 그냥 그것만 직방으로 반영할 수 있는 하나의 풀이법만 이해하고 있잖아요. 변주를 해결할 능력이 안 돼. 이해가 되죠. 그러니 가능한 이 방법도 할 수 있고 저 방법도 할 수 있다라는 버퍼를 문제마다 늘려갈 필요가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답안지를 만들 때 보면 풀이법에 별해가 들어가 있는 경우들이 꽤 있거든요. 그리고 보통 풀이법과 별개로 내가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을 또다시 언급해 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생각이라고 하는 거를 자꾸 넓히고 깊이를 깊여서 그 다음에 그것을 어떤 문제는 어떻게 푼다라고 하는 카테고리 정리까지가 돼 있어야 비록 내가 처음부터 태어난 게 슈퍼컴퓨터는 아니더라도 슈퍼컴퓨터와 비슷한 형태의 머리가 만들어져 있어야 시험장에서 기계처럼 풀 수 있는 거거든. 슈퍼컴퓨터처럼 풀 수 있는 거야. 이해가 되죠. 그런데 이제 그거를 공식에서 오종환은 여러 가지 풀이법을 제시해. 하나만 헷갈려 죽겠어. 뭘 하라는 거야. 내가 그걸 보고 되게 깜짝 놀랐다. 그 댓글을 까겠다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방향이 그거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최근에 티처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많이 보는데 왜냐면 거기에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학습 능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지에 해당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검증된 채로 프로그램에 나온 거잖아요. 제가 원래 예능 프로 잘 안 보는데 그거는 내가 강의하는데도 도움이 되다 보니까 자꾸 봐. 근데 거기에서 수학의 정승재 쌤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 여러 가지 다른 풀이법들을 고민해야 된다라고.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회계가 뭐 지금 와서 하는 얘기자면 수학 아니래며 자꾸 그렇게 하지 말고 수학과 유사한 면이 뭘 의미하는 거냐면 쉽게 말하면 응용력을 요구하거든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세법은 30일 이내면 그냥 30일 이내야. 닥치고 30일 이내지 얘가 15일로 변신하진 않거든. 진리는 그냥 진리야. 하지만 회계의 경우는 변주가 들어오는 순간 네가 이거를 해석해서 그 안에서 조합을 해가지고서 문제를 풀어내는 해결 능력을 요구하다 보니까 이때 이게 얼마나 확장돼 있고 깊이가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문제 해결 능력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머리 좋은 친구 깊이가 깊고
범위가 넓고 카테고리 분류가 잘 돼 있고 이게 네 머리가 안 된다라고 하면 나도 마찬가지야. 내 머리가 안 됐거든. 그래서 나는 빨리 겸손해졌어. 난 안 되니까 노력으로 얘를 따라하자. 그래서 그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쭉 문제 풀이해 가는 과정 안에서 여러분들이 착장하셔야 될 거는 가능한 다른 풀이에 해당하는 것들도 고민해 보시고 그런데 얘가 왜 이렇게 풀리는 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인지까지를 고민을 하셔야 너비와 깊이가 깊어지면서 그런 것들을 각각 카테고리로 분류가 잘 탁탁 들어가 있어야만 빨리빨리 문제가 주어졌을 때 인출돼서 나올 수가 있다. 아시겠죠? 제가 보기엔 이게 머리 좋은 애들이 공부 잘하는 방식이고 내가 그만큼의 컴퓨터가 안 된다면 그 방식을 따라해야만 공부를 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